여섯 번째, 10월 3일과 10월 9일 자유국민 광화문 대집회 때문에 조국이 사퇴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 때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10월 3일, 10월 9일 이 집회 때문에 조국이 사퇴했을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다. 조국은 이런 광화문 대집회에 눈도 하나 꿈쩍하지 않는 자이죠. 그런데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유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구속,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국과 함께 문재인 퇴진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었을 거고 그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했고 또 정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는 문재인에게 충원을 해주는 몇몇 빨갱이들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재인에게 압박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 주사파 좌파들에게도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했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10월 9일 날 방송 제목으로 뽑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타이틀입니다. 자, 10월 9일 광화문 애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또 문과 조국을 감옥으로 문재인 겁먹었다 라고 제가 10월 9일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날 방송할 때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자, 제가 그때 방송 뽑은 제목대로 문재인과 그 주사파 좌파들이 겁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겁을 안 먹을 것 같은 작자들인데 겁을 먹었다라는 것이 오늘 조국 사퇴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 10월 9일 같은 경우는요, 10월 9일 이런 그 집회에서는 정말 10월 3일보다도 10월 9일 날 더 많이 모였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9일 다음 날인 10월 10일 그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서 일면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다라고 대서특비를 했어요.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어요. 모든 신문에서 10월 9일에 광화문 집회를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것이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광화문 집회가 그렇게 10월 9일 광화문 집회가 불이 붙었던 것은 그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죠. 그 전날 조국 동생 조건이 구속이 되어야 마땅한데 석방이 된 겁니다. 그 명재권이라고 하는 판사가 얘는 판사도 아니고 뭐 개판 제가 그때 개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원은 이거는 완전히 개집이다. 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루디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명재권이 이때 이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열받았죠. 조건이가 석방된 것도 열받았는데 명재권이가 그 석방시켜준 걸로도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그 웅동학원에 그 교사 청탁을 하면서 2억 원을 줬는데 그 2억 원을 받은 직원 2명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조국 동생 조고는 구속이 안 됐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놈은 구속당하고 돈을 챙긴 놈은 불구속당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감을 줬죠. 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구속 사유가 예전에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구속이 됐는데 그 조국 동생은 혐의가 인정이 되었는데 석방이 됐어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혐의가 인정되어서 구속당하는 사람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서 석방되는 사람이 있어. 뭔 놈의 법이 그딴 개 같은 법이 다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명재권위가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이 엄청 열받았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증거가 없는데도 불법 감금 900일을 계셨었단 말이에요. 조건이는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아서 10월 9일 날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화문에 모였죠. 광화문에 그렇게 모였는데 촛불하는 자들은 얼마 모이질 않았어요. 이인영이가 9월 26일 날 주말에 촛불 동원령을 내렸죠. 10만 명의 촛불 동원령을 내려서 서초동으로 모여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이건 이인영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좌파들에게 던지는 지령이었습니다. 서초동에 10만 명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멀리서 보면은 촛불이 뭐 많이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에서 보면 많이 온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은 이래요. 옆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일부러 앞줄하고 뒷줄하고 중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텅텅.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옆에서 보면 다 비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마치 앞에서 찍으면은 이게 이제 이 촛불 대가리만 나오니까 많이 나온 것 같죠. 이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본인들도 아는 거죠. 촛불이 망했다라는 거. 거기다가 지난주 토요일 전라도 광주 경찰들이 동원받고 촛불 집회 참석하러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아주 그냥 개꼬셔. 어?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차마 저자들 죽이기는 뭐하고, 사고만 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촛불이 완전히 개망했어.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인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애국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는데 촛불은 망했어. 거기다가 윤규근이가 구속이 됐다가 이거 모면하려고 윤석열도 성접대 받았대 어쩌고 개소리 떠들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할 거야. 어떤 놈의 새끼들이야 하고 검찰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고 박지원도 윤석열이는 거기 별장에 간 적도 없어. 이래서 윤석열이 승리를 끝났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조국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승리하신 거를. 계속해서 조국 감옥까지 보내도록 구속하시고 정경심도 구속하고 조국 내 가족 범법자들은 싸그리 싹싹 다 구속하기 바랍니다. 법대로 대들었던 놈들 다 구속하기 바라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조국이 사퇴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 가지고 조국이 감옥으로 보내고 문재인도 감옥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오늘 국민들에게
또 한마디 떠들어야 되죠. 뭐라고 떠들었냐면 국민 갈등 송구하다 이랬어요. 국민 갈등 송구하다고 하면 안 되죠. 문재인이가 조국을 싸고 돌았죠. 거기다가 조국이 뭐를 잘못해서 사퇴해야 되는지 문재인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조국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국이 사퇴를 받아줬습니다 하고 그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국민들이 갈등해서 미안하다 이래. 그러니까 여기 이 말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10월 9일 광화문의 자유국민 광화문 대집회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성공 때문에 문재인이가 충격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좌파들도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국민 갈등이란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국민 갈등에서 요 말을 안 했으면은 문재인 머릿속에 광화문 대집회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국민 갈등이란 말에 문재인이 충격을 받았구나. 결국 제가 10월 10일 날 문재인이 겁먹었다라고 방송 제목을 뽑은 것이 맞았다라는 거죠. 맞았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아주 개피 보는데 자, 윤석열과 조국이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문재인이 생각했는데 완전히 개꿈이 된 겁니다. 자, 문재인은 스텝이 꼬였어요, 한마디로. 문재인은요, 이제 모든 국정에 관련돼서 얘는 이제 망하는 길로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윤석열이 법대로 계속 구속해 들어가고, 조국 구속하고 정경심 해서 조사 탈탈탈 하고, 버닝썬 그거 진실 밝히고, 버닝썬 같은 경우도, 경찰이 자체 수사를 했는데 진실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마도 이번 차에 경찰을 확실히 때려잡기 위해서도 버닝썬 부분은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것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버닝썬의 윤규근 그 사건을 아마 그 지독하게 파헤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닝썬 부분에 끝내 그걸 파고 들어가지 않고 대충 덮어버리면 경찰이 윤규근을 싸고 돌고 버닝썬을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사악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걸렸다, 다들 잘 걸렸다. 조국에게 올인을 했던 거죠.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켜서 자기네들 페이스로 검찰개혁하고 국정을 완전히 주물러서 모든 법안도 통과시키고 내년도 총선도 이기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이런 식으로 전부 가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조국을 잡을 줄을 미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 누구도 윤석열이 이렇게 조국을 두들겨 잡을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이게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윤석열이가 이렇게 나온 거 그런 거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힘을 내고 국민들이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보여준 그 열기, 자, 광화문 집회에 나온 대한민국 자유국민들은 윤석열 총장 다 지지했어요.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나온 분들, 10월 9일 나온 분들, 또 10월 9일이나 10월 3일 광화문 현장에는 나오시지 않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서 댁에 계셨거나 뭐 다른 데 있어서 광화문에는 오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광화문 집회가 성공하기를 바랬던 그 애국 국민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뭉쳐져서 성공을 했던 거고 조국이가 사퇴를 오늘 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 정말 잘못된 놈들 버닝썬과 관련돼서 또 이 아까 정광보 조국 처남 정광보와 관련된 것도 샅샅이 털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방송에서도 10월 9일 광화문 집회가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었냐라고 똑같은 이 자료 화면을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광화문 10월 9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까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후 3시 30분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모여서 흩어지기 전까지가 오후 3시거든요. 그래서 그 3시간 동안에 모인 사람들의 그 열기가 어떤 의미였냐, 또 그 광화문 집회가 성공하기를 바랬던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는 오지 못했던 많은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제가 그때 말했던 걸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숭례문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대한문에서는 그 집회가 없었고요. 공화당도 그 시간에는 집회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시민단체가 범국민투쟁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이라는 구호로 집회를 주최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즉 한국당이 집회를 주최하지 않았어도, 뭐 우리 공화당이 서울역에 있고 오지 않았어도 10월 9일 광화문의 그 애국 집회는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다. 거기에 모인 국민들이 거짓에 대한 분노, 위선에 대한 분노, 불법을 저지르고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는 분노, 또 구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 70년 동안 100% 구속 사유였었는데 조국 동생 조건이 불구속으로 석방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 7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날 나왔던 거죠. 거기에 대한민국의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 어린애들, 젊은 층, 뭐 의사, 교수, 학생,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이 모였어요. 정말 정당이 주도하지 않은 모임이었는데도 정말 옛날 1919년 3.1운동 때처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했던 모임이 10월 9일 광화문 집회였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도 외쳤던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그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연쇄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힘이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애들도 겁을 먹고 있고 문재인도
겁을 먹었다. 그래서 조국이 사퇴할 수밖에 없고 또 조국이 사퇴하려는 데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가다 보니까 조국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증거도 새로이 많이 뽑아낼 수 있었다.